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극단계 아닙니다. 살아남은 투자자 있을까? 자,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내용은 과거로 돌아가서 좀 살펴볼 텐데 과거 형태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존재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분위기가 지금 현재하고 많이 다르겠지만 차트 흐름상은 유일하게 맞아가고 있는 범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률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누릴 수 없다는 거는 100%,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수익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극단계 아닌데 이거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당장 망가졌으니까 빨리 도망가자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알트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 위치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과거의 흐름상 여기 1번, 2번, 현재 3번이라고 했을 때 이상한 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포지션이거든요. 뭐냐면 2017년도에서 18년도 초에 고점을 만들었고 2021년도에서 22년도 초에도 고점이었고 현재 고점이에요. 자, 그럼 1, 2, 3번에 해당하는 거는 다 고점을 만들어줬다는 거고 1번에서는 고점 만든 이후에 1년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2번 자리에도 고점 이후에 1년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때는 완전 하락장이었죠. 지금은 그럼 3번인데 지금도 똑같이 1번과 2번처럼 이게 3번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하락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는 반문을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봤냐면 1번과 2번 시와는 다르게 3번 시장에서에 대한 변동성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뭐에 대한 변동성이냐면 우리가 많이 찾아봤었던 ETF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ETF가 중요한 게 아니고 ETF 때문에 시장에 들어왔었던 자금이 작년에 엄청났다는 겁니다. 23년도 기준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뚝 잘라서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고요. 23년도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투자 자금이 1, 2번에 들어왔던 투자 자금보다 3번 현재 들어온 투자 자금 자체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내용은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비트는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고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우리 그럼 가장 많이 하락했었던 하락장을 좀 가볼게요. 21년도죠. 21년도 고점 찍고 나서 22년도에 아니 문제는 내 알트코인이 많이 빠지니까 문제지. 자,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8천만 원 찍은 이후에 밀렸다가 반등 나왔을 때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재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 그럼 이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5,5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시기가 22년도 3월에서 4월 정도로 돼요. 그죠? 22년 3월, 4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여기에서 만약에 비트를 샀다고 한다면 밀렸다가 가지고 갔으면 수익이 났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땡겨서 이렇게 보면 많이 갔죠. 22년도 3, 4월로 따지면 그러면 알트를 한번 볼게요. 그냥 오늘 뭐 잘 가고 있는 메탈 유일하게 빨간불인데 과거 당시 21년도 이후로 22년도 3, 4월이면 여긴데 그죠? 요 구간에 22년도 요 구간. 그럼 여기서 이제 물렸다고 치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비트코인도 5,500 정도였으면은 거기 밀렸다가 올라가 줬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여기 구간으로 본다면 대략 한 2,800원에서 3,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가 한 번이라도 넘어가 줬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000원으로만 잡아도 이 공간을 한 두 번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가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탈이 이렇게 갔다 왔다는 거는 평균적인 알트코인들이 이때 당시 하락을 굉장히 크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 자리 선까지는 한번 가주던가 그 이상으로 시세를 나타내줬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왜 하는 거냐면 자, 다시 비트로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22년 하락장을 보게 되면 이때 하락이 얼마나 컸냐. 단순하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80%의 문제가 아니고 배수의 개념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멘탈이 나가게끔 돼 있죠. 그럼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거래하셨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마이너스 90은 나타났을 겁니다. 적게는 마이너스 80%.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때요? 지금은 비트코인 이런 구간은 아니죠. 이런 구간은 아닌데 박스 형태를 유지해주는 구간이 있고 알트코인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8, 90%는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퍼센테이지 개념을 왜 비트보다 알트코인이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었던 1번과 2번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변동성입니다. 이때 고점 대비 하락, 고점 대비 하락, 요거. 그럼 지금도 고점에서 뭐 그런 얘기 있죠. 다시 뭐 바닥으로 올 거다. 아니면 뭐 7천, 6천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간은 있어요. 공간은 저도 7천에서 8천 선까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지금 타격을 맞을 자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얘기했었던 알트코인들. 만약에 지금 비트가 9천인데 8,900인데 900만 원만 더 빠지면 거의 마이너스 10%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0% 빠질 때 알트코인들 마이너스가 더 커질 텐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거기다 두지 말자 이겁니다. 현재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내 계좌가 마이너스 80에서 90% 발생하면 뭘 하냐면 이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손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왕 마이너스 8, 90%라면 한번 들고 가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에 대한 변환점들이 존재했거든요. 코인 시장이.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비트코인하고 같이 빠졌는데 지금은 알트코인 혼자 빠지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야 여기 언제 와 마이너스 90%인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작년에 쏙 들어갔습니다. 왜?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비트만 가준 게 아니고 알트코인들이 거의 90% 이상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에 뭐 했어요? 22년에서 23년도 사이에 복구가 되었고 최소한의 본전치기 아니면 최소한의 나는 이제 혹시 또 떨어질까봐 생 급등 하나 나오고 나서 정리를 했다라고 해도 생 급등으로 인해서 손실이 줄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길게 가져가신 분들은 다 수익 전환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동일하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작년부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구간은 사실 돈덩어리죠, 돈덩어리. 여기에 들어왔던 돈보다 여기에 들어온 자금이 더 많아요.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시장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계좌 떨어지는 거 마이너스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코인들 보면 사실 일봉상 봤을 때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본다 그러면 뭐 최근에 상장된 뭐 아카시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가스도 보면은 반등은 줬는데 저 반등이 가짜 반등이 될 수가 있고 그죠 터닝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플로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지금 갖다 그냥 아무거나 찍는 거기 때문에 뭘 갖다 봐도 다 이렇게 밀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형태가 어떻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자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락이 되니까 마이너스 크니까 그냥 버티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변한 시점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부터 현재까지 시드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거대, 우리가 이제 고래라고 하는데 고래가 매수해준 이후로 특별하게 그 자금이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으면 10중 1만 나갔을 거고 그 이상 나간 흔적 자체도 없어요. 선물 시장을 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부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일부 어디에서 뭘 매도를 했다, 누가 고래가 팔았다 이러는데 그 일부 고래가 팔다고 해도 전체 고래가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제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알트코인들에 대한 빠른 변동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보게 되면 이번에 불장 이후 하락한 다음에 다 못 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에요. 비트는 고점 대비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을 때
지금 대부분들의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다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비트처럼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죠. 이렇게 올라왔던 코인들은 저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21년도의 불장처럼 급등이 세게 된 애들은 밀려도 된다. 근데 이렇게 시세를 못 준 애들은 뭐가 발생했냐면 저점에 대한 부분이 누적이 되게 돼 있어요. 누적 부분.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면 당장 7월 달에 발표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상패에 대한 다시 뭔가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당장 그것 때문에 또 밀린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살짝 반등 나오고 나서 밀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에 대한 누적수가 더 커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7월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금리에 대한 문제, 뭐 전쟁에 대한 문제만 딱 놓고 보고 그거에 따라서 얘를 대입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얘도 어떻게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이 기준부터 이 기준까지 많은 자금이 누적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제가 아까 썸네일에도 올렸지만 살아남은 투자자는 극히 일부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극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헷갈리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단순하게 하락 가지고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구조들이 있었고 솔직히 여기에서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죠? 지금 그때하고 시기가 달라 하는데 이때 시기는 코인 상장 이래로 가장 무서웠던 구간이었어요. 거래소 파산 사건이었죠. 네, 그 사건이 딱 2달 만에 바로 반전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대로 문제지만 이때 당시는 이때 당시대로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보면은 큰 사건이지 작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로 돌아갔을 때도 뭐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시장 이거 가짜다. 성립될 수 없다. 다시 없어질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만들어 놓고 이게 완전히 지금 올라갔던 자리까지 다 빠졌었죠. 이때는 악재가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지금도. 그래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따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